자, 같이 한번 볼게요. 성신하고 광운대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모의논술 5강. 자, 볼게요. 아까도 말했듯이 디자인을 조금, 하여간 제 시간 안에 잘 풀 수 있게끔, 그죠? 당연히 답안지 이런 그림 그려놓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. 이것은 요즘에는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, 예전에 2022학년 전에는 그림 뭐라도 그려놓으면 뭐 3점에서 7점 이렇게 아예 배분표가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3점에서 7점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1등급을 중앙대가 10점 주면 5등급을 9.3점 준다고 했죠. 그죠? 1점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잡는 겁니다. 내신 1등급 친구를 잡는데 요즘은 그림의 점수가 많이 부여가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는 그림이 당연히 필요하죠. 자, 그래서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우선 얘는 두 개 여기 요거죠. 요 교점 찾는 거 연산하는 케이스. 얘는 다른 연산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. 이게 더 이상 딴 게 없습니다. 하고요. 그다음에 넓이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, 그죠? 요런 식으로 이제 아까 선생님 했던 것처럼 전체 삼각형, 그죠? 여기 요 절편이 n-2n이겠죠, 그죠? 요거 n 플러스 2n. 그다음 얘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죠. 해서 제곱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빼기 요 부분이죠. 쌤은 저거 갖고 했어요. 지수함수, 그죠? 요거 직선, 요거 있는 요 직선과 요게 있는 지수함수. 그죠? 이건 산수.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죠? 요 교점 좌표 다 구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. 자, 그리고 교점 좌표 구하는 것도 아까 여러 막 연립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산하시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냥 산수 계산한 겁니다. 그죠? 그 다음 넥스트는 뭐 딴 게 없어요. 산수 계산한 거고요. 다음 두 번째 같은 케이스. 자, 이번에 어떤 상황입니까? n이 0이다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. 그러면 좌표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? 해서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하나 구했고요. 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하나 구했고요. 그죠? 그래서 요거에 대한 형태가 여기 있는 파란색 요 직선이 요거죠. 그죠? 요거에다가 이렇게 그렇지. 선생님이 좀 그림을 요거에 대해서 미안 요걸 그려놓고 맞아 이거 해놓고 n이 0일 때 그죠? 그래서 요게 그림이 되겠죠. 이렇게 0일 때 이렇게 되고 y는 요거 그죠? 그래서 저 넓이를 구한다라고 할 때 그죠?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구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교점 구하는 거 그죠? 교점 구하는 거 여기 있구나. 쏘리. 교점 구하는 거 여기 했을 때 얘 같은 케이스도 얘 직선과 요 직선을 진짜 레알 갖다 연산하는 것은 바보입니다. 그죠? 선생님 지금 하는 게 뭐죠? 이거죠.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에 대해서 연립할 때는 얘를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누구랑 연립하는 겁니까? y는 x랑 연립하시는 거죠. 역함수 관계에서는. 그래서 얘네 두 개 연립하는 게 아니고요.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? 위에 있는 요거와 y는 x하고 연립했죠. 그죠? 해서 요 교점 좌표 구한 겁니다. 요 교점 좌표 구했고요.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떤 뭐 정사각형이라든지 뭐 직각 아까 같은 이등변 사각형 이런 것도 아니죠. 그러면 무조건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. 그럼 여기에서 밑변은 이거죠, 뭐 여기. 근데 이건 얼마죠? 1, 1이었으니까 루트 2 바로 나오고요. 높이가 바로 뭐 되는 거예요? 요 직선과 요 교점,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 갖고 구하시는 겁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점. 그래서 높이를 구할 때는요, 요 직선과 요거 사이의 거리를 갖고 구한다라고 하는 케이스죠.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케이스. 그죠? 해서 나왔죠? 그래서 2분의 1 아까 했던 밑변 곱하기 여기 높이. 이게 높이. 얘도 산수하시면 되겠죠. 오케이? 이런 식으로 연산해서 산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얘네 요거 아까 디자인만 좀 넓이 구하는 거, 나머지는 산수. 다음 세 번째 거. 아까 선생님 잠깐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AN이 있고 여기 AN-1이네. 점화식이구나. 얘네 항과 항 사이가 어떤 규칙이 있는지 다행입니다. 여러분들 천천히 태어나가지고 좀 일찍 태어났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수열이라고 하면 등차 수열, 등비 수열 끝. 그죠? 그 다음에 시그마 여기까지만 배우는데 그 다음에도 원래 훨씬 더 많았습니다. 군수열, 역급수 등등등 해서 개차 수열 해서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특히 군수열에서 그 안에 또 군수열 안에 군수열 있고 할 때는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게 다 빠졌습니다. 그죠? 너무 학생들에게 과학적이다. 우린 근데 왜 했죠? 그죠? 선생님, 근데 우린 다 했을 때. 왜 그랬을까요? 그죠? 우리 때는
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. 그죠? 선생님. 수능 때 사탐, 과탐을 다 봤던 세대. 그죠? 지금 여러분들 사탐, 과탐 17개 중에 2개 선택하잖아요. 우리는 17개를 다 봤습니다.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수능 때도. 그죠? 와우. 그런 멀티 천재들을. 그러니까 대학 가서 질려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. 나 같은. 그러면 안 되잖아. 그죠? 이게. 그러니까 외국은 그렇죠. 대학 들어가긴 쉬워. 물론 이제 뭐 아이비리가 이렇게 좋은 데는 좀 그렇겠지만 대학 들어가기엔 우리나라보다 훨씬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우리는 어떻죠? 특히 선생님 때는 들어가기가 개똥같이 어려워. 근데 들어가면 다 졸업을 해. 그러니까 내 메이저 전공을 막 더 공부해서 대학에서 나만의 전공을 딱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지? 선생님같이 그냥 매일 4년 동안 4년을 선생님은 정말 대학교를 매일같이 MT 다니는 기분으로 너무 즐겁게 다녔거든요.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해서 예전에는 그런 것까지 다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안 하잖아. 개차, 수열, 몇 급수 이런 거 안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개차, 수열이다, 몇 급수다, 특히 몇 급수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간혹 나옵니다. 그 양아치인 거야. 그죠? 몇 급수라는 멘트는 없어. 근데 그 풀이하는 방법이 몇 급수의 풀이가 나와요. 근데 그게 아예 교과가 좀 빠졌다. 이건 아니잖아. 라고 말 못하는 게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에서 그게 나옵니다. 그래서 그게 나올 때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줄 거예요. 멘트는 여러분들 절대 쓰시면 안 되겠지만 그냥 그런 걸 다시 보여주긴 할게요. 자, 해서 자 이런 게 점화식이구나. 그럼 내가 얘를 갖고 그냥 그대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A1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. 그대로.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? 또래 가서 이게 구해지는 거죠.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죠? 전항에서 그 다음만 갈 때 뭐 있다는 거야? 1씩 더해진다. 무슨 수열이야? AP 등차 수열인 거죠. 근데 첫째 항이 얼마나 구했어? 1이라 구했잖아. 그럼 AN은 뭐가 되는 겁니까? N 이렇게 되는 거죠. 첫째 항이 1인데 1씩 더해진대. 그럼 1, 2, 3, 4 그죠? N이죠. N. 그래서 요게 이거 쓰시고요. 이게 점화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점화식, 얘가 일반항. BN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대로 갑니다. B1이 F0다. F0다 하니까 1이죠. 오케이. 그다음 뚜루루루루 가니까는 마지막에 할 때 그죠? 점화식 그 관계식을 보면 그죠? 마지막에 BN이 여기까지 갔어요. 여기까지. 근데 여기까지서 이 뭐죠? 밑바람 공식 바꿔주죠. 그러니까는 2분의 요게 점화식. 그죠? 뭐죠? BN-1 BN 전항에서 그 다음에 갈 때 2분의 1씩 곱해지는 무슨 수열이야? 등비 수열이야. 그죠? 그래서 첫째 항이 이거니까 원래 그 앞에가 1 이렇게 있었죠. 그죠? 근데 뭐 없으니까 이렇게 등비 수열. 게임 끝. 그 다음 뭡니까? 산수죠. 자, 산수일 때 기존 친구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. 선생님이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. 우선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. 우리 앞에서도 잠깐 보였었는데 기출하면서도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sn 무한급수죠. 근데 이렇게 표현 혹은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죠. 리미트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. 그죠?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아까서는 이거 나왔었죠. 지금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근데 이렇게 될 때 같은 표현으로 내가 풀 때는 어떻게 한다?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시라고요. 이렇게 해야 된다고. 아시겠죠? 그래서 요 부분을 작성해서 얘가 부문수라든지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을 밝혀줘, 보여줘야 된다고. 두 가지가 똑같은 표현이죠. 근데 얘 이렇게 바로 풀고 이렇게 그냥 얘대로 풀고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바뀌어주는 거라고. 그래서 잘 봐봐. 됐죠? 시그마 n에서도 무한대까지 sn이죠. 근데 sn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거꾸로 뒤집으면 됐죠? 이렇게 표현됐잖아.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?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고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뭘 보이는 거야? 그래서 이거죠, 이 부분. 무분수죠? a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때 당연히 이 과정 쓰시고요. 선생님, 그러니까 두 개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했잖아. 첫 번째가 이렇게 된 걸 이렇게 표현하시고요. 두 번째가 이거 쓰시라고 했죠. 꼭. 그죠? 이 과정 쓰시라고 했습니다. 쓱싹 지워지게끔 하는 요거 한 줄 쓰시라고요. 선생님 늘상 말합니다. 정형화된 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표시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예전에 선생님이 표시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표시해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. 힘들지, 그지? 수업에 감동받아서 우는 건 아닐 텐데 막 몇 명이 눈이 촉촉해, 그죠? 왜 그런 거야? 하품하고 졸려서, 그지? 수업이 너무 감동적이야. 이게 아닌데 힘들죠, 그죠? 그래,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제 한 4개월, 3개월 남짓 남았어요. 파이팅. 힘들죠, 그죠? 그래요. 선생님도 매년 하면서도, 그지? 힘들고. 근데 힘든 거, 이 육체적으로 여러 힘든 것보다 선생님은 그죠? 마음이, 힘이, 힘적으로, 진짜로.
매년 하는 얘기인데, 그죠?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